포레스트 검프 봤어요. 포레스트 검프 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성장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좀 만화 같은 만화 같은 영화야.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말이 안 되냐고요?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커서 그 마치 초능력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됐잖아요. 탁구도 달리기도 마라톤도 엄청 잘하고 그 탁구도 중국 1위 하는 선수보다 더 잘하고 탁구 중국 1위 하는 선수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는 이렇게 하는데 막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영화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장애인들이 이해받게 만드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화예요. 알겠죠? 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화는 현실을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들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화지, 환상을 만들어내는 영화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마라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는 현실을 아주 잘 그려냈잖아요. 그런 영화는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포레스트 검프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심어주려고 만든 영화 같은데 너무 과장됐어요. 만화 같아. 야, 아카데미 최우수 상 받은 영화인데 장난하냐? 나는 영화를 볼 때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갖고 보지 아카데미 상이니 무슨 상이니 나는 그런 상에 비교해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결혼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인물은 아이까지 가졌죠? 아이까지 낳지. 좀 여러 가지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는 영화였었어요. 알겠죠? 이 포레스트 검프보다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윌슨 윌슨 그런 있잖아요. 무인도에 떨어져 갖고 농구공인가 배구공 하나 주워 갖고 막 거기다 얼굴 그려놓고 자기 친구처럼 막 하다가 막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되게 기억에 남어. 진짜로 기억에 남어. 그 영화가 그 무인도에서. 그래요, 톰 행크스. 그러니까 그 배우분 연기가 별로였다는 소리가 아니고, 연기가 별로였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영화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가. 톰 행크스 배우님 내가 좋아하는 배우님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님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아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윌슨 그 영화는 무인도에 떨어져서 막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마치 더 외로움 속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희한해. 우리 사회의 그런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알겠죠? 뭔가 마음에 와닿았냐고요? 그럼요, 뭔가 마음에 와닿았죠. 그렇게 원하는 사회로 돌아왔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무인도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워지는? 근데 나 그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사회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버텼었는데, 막상 사회에 돌아와 보니까 좀 힘을 잃는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자꾸 뭐랄까 어떤 분위기 속에 어떤 체제라든가 그 분위기 속에 침착된다고 해야 되나? 침착되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거 아세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탈북민이라고 그러나? 그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 굉장히 좀 높대요, 비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높대요, 비율이 높대. 되게 희한하죠? 왜냐면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윌슨 그 영화처럼 진짜 너무도 끔찍하고 암울한 이제 그런 세상인 북한에서 막 죽을 똥 살 똥 막 목숨을 걸어서 이제 막 탈출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근데 북한이라는 체제에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냐, 길들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지. 한국은 되게 자율적이잖아요. 자율적이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열심히 안 하면은 뒤처지고, 뒤처지다 못하면
뒤처지다 못하면은 뭐 누군가가 해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그 무슨 예를 들어서 굶어 죽는다든가, 굶어 죽는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굶어 죽는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면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왜냐면은 북한은 배급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급 사회라서 막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진 않잖아요. 물론 뭐 열심히 하긴 하겠지.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한국인들처럼 막 목숨 걸고 일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 배급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자율적인 이제 한국으로 오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밥 굶고 막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한국에 온 건데, 그런 한국에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어떤 체제의 그 침식이라고 그래. 어떤 체제의 침식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거지.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한국은 막 북한은 이제 북한 공산주의 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목숨 걸어서 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이렇게 일하다가 한국에 딱 오니까 막 출근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날라다니 막 우와 막 다다다다다 하고 막 다다다다다 막 출근할 때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러잖아. 막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잘 적응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게 저기 어디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지.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렴 북한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하기는 나도 이제 어쩔 때 가만히 생각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이 콱 막히는 이제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아마 나만 그런 거 아닐걸? 너네도 그런 적 있지 않니?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갑자기 숨이 콱 막히면서 막 답답해지는 뭐 그런 적 있지 않니? 그리고 북한 체제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체제죠. 공산주의.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율적이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하게 하고, 전기가 들어온다고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온데 있잖아.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면은 북한의 수도가 뭐라 그러지? 평양 평양만 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불 다 꺼져 있. 거의 다 꺼져 있다시피 한다.